진수 과정의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보조위로 인하여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리탈되어 좌주되고 함수 부분이 손대서 리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보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로 된다고 엄중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당심리학과 교수, 임주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북한에서요, 구축함을 이제 육상에서 만들죠. 물 위로 띄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된 건데 지금 이 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희 합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 진수 방식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기나 규모 이런 것들을 볼 때 최연호와 비슷한 장비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겁니다. 배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물 위로 띄우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이 위성사진으로 있는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겁니까? 이 배를 만들어 띄우게 되면요, 진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행사를 벌이는 건데 진수식 거행하면서 진수, 그러니까 이 배를 다시 이제 바다에 띄우는 작업 가운데에서 배가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측면 진수 방식을 택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위성 사진을 보면은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측면 진수를 하려면 평행을 잘 맞춰서 배를 그대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진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원인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빠르게 완성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오고 있고요. 해당 이 선박은 이제 오래된 좀 청진 조선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청진 조선소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범죄적 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규 변호사, 이 장면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다가 굉장히 진노했다고 하는데요. 그 국무위원장이 얘기했던 말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자면 이것은 순수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의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자 범죄적 행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로까지 이제 지칭을 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적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난 건데 박상희 교수님,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 군사력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북한의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기술력이나 군사력 이런 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나 이런 거에 근거가 됐는데 이번 일로 이제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났죠. 그래서 지금 뭐 범죄적 사고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고가 난다고 개인들의 범죄적 사고란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니까 체제의 무능력이다, 뭐 체제나 구조적인 결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몇몇 사람의 무능력이다, 인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우리 체제의 무능력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존심에 상당한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나 통제 강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복구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6월 중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전체가 파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시선,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6월 전원회기 전에 무조건 복구하라, 이렇게 미션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내에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일단 물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바닷물에 침수가 되었다면 전자장비 같은 부분 완전히 파손되어
실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특히 미국 내의 북한 전문 매체에서는 좀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기간 내에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최소한 몇 개월은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위원 연결해서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신범철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요, 이 북한에서 이 사고를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왜 이렇게까지 공개를 하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감추기에는 사고가 너무 컸다고 봅니다.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을 했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봤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차라리 공론화해서 경각심을 주자. 예. 이렇게 해서 이슈를 크게 키우고 뭐 그에 대한 후속 조치, 인사 조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따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개 직후에 순항 미사일을 쐈다는 거는 이 사고를 어떻게 뭐 다르게 활용하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 생각해요. 뭐 종료해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북한은 군사 강국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번 그 진수식 사고를 보면은 엄청난 실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순항미사일 발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그 속은 좀 쓰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보는 자리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럼 아주 강하게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 북한의 특성상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나 처벌이 될까요? 일단 뭐 해군과 관련된 그 진수식과 관련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거고요. 예. 이 군부 전반에 이러한 파장이 일어날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뭐 노광철 국방상이나 정경택 총정치국장 이런 분들까지 아마 지금 속으로는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이런 와중에요. 이제 미국에서요. 주한미군의 유연성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4,500명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 뭐 실현 가능성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요. 예. 사실 미국이 모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은요. GPR,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검토해요. 그래서 예.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영하자 그런 취지인데 당연히 주한미군도 이러한 검토가 됐을 거고 주한미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미군, 주동미군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위협을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을 중국 국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것이고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한미군을 일부 빼서 예. 다른 지역에서 나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론에 난 거죠. 예. 따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 너무 걱정한 일은 아니고 예. 다음 단계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관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예. 미국 행정부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4,500명이면 주한미군 현재 주한미군 한 20%가 안 되는 건데 북한은 뭐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보도들이 북한에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실제로 그런 감축이 이루어진다면은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를 심각한 이슈, 민감한 이슈로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감축이 되면 북한은 아마 한미동맹을 실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더 염려되는 것은 예.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에요. 만약에 주한미군이 감축된다,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하면은 해외 투자가 다시 줄어들 수 있고 환율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사전에 잘 조율만 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